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76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나가기는 했지만,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유형별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연립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책에는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 사실 얘는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왜냐면 x차수도 1차고 y차수도 1차잖아. 그치?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c랑 뭐 a'x 플러스 b'y는 c'이라고 연립되어 있는 1차 방정식 두 개를 풀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맞습니다. 대입법. 두 번째가 뭐였죠? 가감법. 그럼 얘들아, 대입법과 가감법에 목적이 있어. 뭐였지? 해를 구하는 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고, 내가 이 짓을 한 이유가 뭐지? 문자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얘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야. 문자를 미지수라고 할게요.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소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왜?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가 만들어진 순간 우리한테 익숙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도 지금 이제 여기서 배울 2차 방정식도 얘들아, 연립 2차 방정식 또한 마찬가지로 미지수의 개수를 뭐 하는 거?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줄이는 것에.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유형이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유형이야. 그럼 이 유형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로 내가 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건데 필수문제 11번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시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x-y는 4였고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4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1차식을 변형하는 거야. 이 식을 변형할게요. y는 x-4로 변형을 한 거야. 2무로 라고 할게. 2무로. 그럼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랬지.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 두 개의 미지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요 2번식에다가 뭐 하는 거다? 대입하는 거다. 그럼 나는 이 1차식에 대한 y는 x-4라고 하는 식에 x-4제곱, x제곱 플러스 2x, x-4 플러스 x-4제곱은 4라고 두게 되면 x가 나오죠. x 나오면 y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얘는요, 1차식을 변형하여 2차식에 대입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두 번째 유형은 2차식의 형태야. 근데 2차식의 형태 중에 그중 첫 번째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 여기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수분해가 되는 가능한 2차 방정식이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방정식.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 이런 식. 그럼 얘들아,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얘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하여서 첫 번째 풀이가 x가 마이너스 y일 때, 두 번째 풀이가 x가 y일 때로 나누어서 x가 마이너스 y인 걸 두 번째 식에, x가 y인 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만들어서 그 값을 다음의 식에다 대입하여 문제를 푼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인수분해가 둘 다 불가능해. 그럼 인수분해가 둘 다 불가능한 식에서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이렇게 쓸까?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뭐냐? x, y항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x, y항이 없는 경우야. 오케이? 그럼 x, y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너네가 배웠을 거냐면 x, y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수항을 소거하여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x, y항이 있으면 무조건 상수항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x, y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2차 항을 소거하여 문제를 풉니다. 오케이? 그럼 예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인수분해 되고 대칭식이 있고 한번 말고 없는데? 아이? 없네? 어허 빠졌나? 정방정식 말고 빠졌나봐. 얘들아 책에 없네? 고등수학 상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형태야.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0 이런 거 있지. 그럼 얘들아 x, y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잖아. 0이라고 두면 안 되네. 상수항은 못 없애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상수항을 없애는 거야. 상수항. 그럼 상수항이 누구야? 3이지. 1이지. 그럼 상수항을 없앨 건데 어떻게 없애냐? 요 밑에 식에다 곱하기 3을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3x제곱 6y제곱은 3이 나오고 맞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이에요. 그래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럼 빼면 얘들아 2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5y제곱은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나온다고. 근데 얘는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막 만든 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x, y항이 있으면 상수항을 없앴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x, y항이 살아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지워도 되지? 그 다음 x, y항이 없을 때 x, y항이 없을 때는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은 5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있을 때는 x, y항 없으니까 그냥 2차항 없애는 거야. 2차항 없애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문제를 막 만들었으니까 바로 해가 나오는 경우는 안 되지만 어떤 꼴인지 너네가 확인을 하면 돼. 그럼 x, y항이 존재할 때는 여러분 너네가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을 없애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x, y항이 없을 땐 뭘 없앤다? 2차 항을 없앤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대칭형의 방정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칭식의 연립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야. 근데 대칭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너네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다. 뭘 통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 가볼게. 여러분들 책 필수 문제 13번인데요. x, 조금 더 쉬운 걸 먼저 예시로 들고 13번을 한번 봐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는 마이너스 5 2x 더하기 2y 더하기 5xy는 44 얘를 풀래 얘들아.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x, y를 두근으로 하는 애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 더하기 y를 다른 문자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둬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u 마이너스 2v는 마이너스 5. 오케이? 그리고 2 곱하기 u 더하기 5v는 44. 그럼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은 얘네 둘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요 식이 나오면 얘가 새로운 2차 방정식 뭐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네를 연립하면 u랑 v가 나와 안 나와? 그럼 u랑 v가 예를 들어 u가 5가 나왔고 뭐 v가 3이 나왔어. 그럼 여기 u, v 자리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은 0이라고 두고 t를 구하면 되는 거야. t가 누군데? 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는
xy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xy로 이루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운 거니까. 이해됐어? 그 알파 베타인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대칭성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필수문제 13번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13번에서 풀었던 내용일 건데 13번 한번 보실게요. x제곱, y제곱은 34, xy는 15. 이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x 더하기 y를 u라고 두고 x 곱하기 y를 v라고 두고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는 34 그리고 x 곱하기 y는 15였기 때문에 얘들아 너는 u제곱 마이너스 2v 34 그리고 v는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걸 활용하냐면 두 근이 xy인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u, v 나와 안 나와? 나오지. v가 15니까 v 집어넣어. v가 15니까 얘를 집어넣게 되면 u 제곱이 4가 나와. 그럼 u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u가 2일 때 v는 15. 두 번째, u가 마이너스 1일 때 v는 15. 이해됐어?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5는 0. 얘도 집어넣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5는 0. 됐어? 그럼 얘 인수분해 돼요. t 마이너스 3, 5? 안 되는데? 잠깐만. 어디? 64. 그냥 마이너스 31가 넘어가. 64.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러면 8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8. 다시 가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이니까 3, 5로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는 0이야. 근데 내가 이 t는 x, y가 근을 얘기한다 그랬지. 그럼 이때 해를 뭐라고 써? x가 3일 때 y가 5거나 x가 5일 때 y가 5가 된다. y가 3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는 0이고 t 플러스 3, t 플러스 5는 0이고 그럼 t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나오지? 그럼 얘는 해를 뭐라고 써?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쓴다고. 됐어요? 요 과정까지. 그럼 얘는 근이 뭐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네 쌍.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두 근이 x, y인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것.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요 틀 안에서 끝나. 얘들아, 이거 학습일기 정리했니? 빨리 정리하세요. 요 틀 안에서 끝나요. 그러면 부정방정식. 기다려, 소연아? 부정방정식까지 하고 조금 녹화 끊었다가 부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부정방정식,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할 건데, 방정식 맨 처음, 우리 지금 이 공통수학 원에서, 공수원에서 방정식 맨 처음 했을 때 선생님이 부정과 불능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AX는 B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었는데, A가 0이고,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어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가 딱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 원래 1차 방정식은 해가 딱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계속 등식이 성립하니까 얘는 해를 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다라고 정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이럴 때는 해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야.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들이 존재했던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해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해가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막 연립방정식 뭐 4쌍 이렇게 나오거나 1쌍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무한히 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연립방정식뿐만 아니라 이런 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우리가 일단 방정식을 풀려면 미지수의 개수와 그 미지수에 관련된 관계식의 개수가 이래야 돼. 이러면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지수가 2개인데 관계식이 2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해돼요? 그럼 미지수가 3개면 관계식이 최소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지. 미지수가 4개면 관계식이 최소 몇 개가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물론 4개 이상이 나오면 더 땡큐지. 더 여러 개를 활용하고 더 빨리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이런 거야. 미지수의 개수랑 미지수의 관계식의 개수가 이런 거야. 이런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관계식이 하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y가 3이에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 y를 구할 건데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y는 3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바로 이 해를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어떤 형태다?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것을 부정방정식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차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왜 배우나요?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단서를 줘요. 조건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부정방정식이었지. 해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얘를 단서를 달아줘. 단 x, y는 자연수라고 단서를 달아줬어. 이걸 단서로 달아준 순간 무수히 많았던 해들이 1하고 2, 2하고 1입니다. 2개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준다 이런 얘기야. 뭐 단 x, y는 정수입니다. 그럼 뭐예요? 0,3, 3,0, 뭐 마이너스 1,4 뭐 이런 것들 블라블라. 직선의 형태의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었던 것을 이런 단서를 달아주니까 몇 개로 줄여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물론 정수라고 얘기할 때에도 안 되는 경우 더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준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부정방정식에 단서를 달아주는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미지수가 정수 조건입니다. 정수만 가능합니다. 이 정수 안에는 0도 포함하고 자연수도 포함하고 음의 정수도 포함하는 거야. 자, 2번째는 어떤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이해됐어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도대체 푸느냐. 자, 1번 보세요, 여러분. 183페이지 1번이고 이런 거예요. 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은 0입니다. 미지수 개수 몇 개? 2개. 관계식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양의 정수 x, y. 양의 정수가 궁금하대요. 정수 조건 중에서도 양의 정수가 궁금하대요.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 모 곱하기 모를 어떤 수라고 만들면 정수 곱하기 정수 누구 나오는지 가늠할 수가 있잖아. 그치? 몇 개를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요거를 묶었어. x랑 x를 묶었어. x랑 x를 묶었더니 x 묶어서 y-x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안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형태를 할 건데 그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뭐냐? 이렇게 일단 두고 추가해야 되는 값을 넣는 거야. 추가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를 선생님 이렇게 묶었죠? y로 얘네를 묶었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이 추가되면 이게 인수분해 되니까 얘랑 얘랑 공통부분이 나타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그게 내가 플러스 1을 추가했다는 건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해줬다라는 얘기야. 주의야, 됐어? 그러면 x-1 y, x-1 x 플러스 1은 4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여기서 찾아진다.
이해돼?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4 나오는 거잖아.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4 나왔을 때 얘가 4가 되게 하는 경우는 1 곱하기 4, 4 곱하기 1,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6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그 6가지 경우가 다 만족하는 건 아니야. 왜? x, y가 양의 정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 이해됐어? 내가 지금 이 단서를 달지 않았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x, y는 엄청나게 많아. 해를 구할 수가 없어. 부정방정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단서를 달아주고 양의 정수꼴에 나와 있는 형태들은 인수분해 하여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니 몇 가지 케이스가 안 나와요. 그 케이스 안에서도 뭐예요? 걸을 수 있는 애들은 걸러지는 거예요. 양의 정수가 아닌 애들. 이해됐습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항상 어떻게 문제를 푼다? 인수분해 꼴을 만든다. 오케이? 인수분해 꼴이 뭐야? 요렇게. 그럼 이 식 안에서만 한다? 아니다. 추가할 수 있는 건 추가해줘야 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죠? 그죠? 소연아, 집중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번엔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가보실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책에 2번입니다. 2x제곱, 2xy, y제곱, 2x 플러스 1은 0이더라.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지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하면서 그 xy가 섞여 있을 때 최소값 혹은 최대값 구하시오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었던 거 기억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실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활용해 먹는 거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냐? 2x제곱은 x제곱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x제곱 이렇게요. 내가 지금 뭐 했어요? 2x제곱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 완전 제곱식 아니야? x 플러스 y의 제곱? 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0.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얘가 실수라 그랬잖아.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곱하고 제곱했는데 0이 나왔어. 그 말은 뭐야? 둘 다 0이 돼야 돼요.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럼 x는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y는 얼마가 나오겠죠? 1이 되겠죠. 됩니까? 그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떤 꼴을 만들어낸다? 완전 제곱식 꼴을 만들어낸다. 왜?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이게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야. 근데 이런 조건, 단서를 안 달아준다? 그러면 문제 못 풀어요. 해가 그냥 많은 거야. 해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런 조건을 줬을 때는 어떤 조건을 추가해 준 건지 생각을 하고 정수 조건일 때는 인수분해 되는 형태,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 자, 빨리 학습일기 정리하세요.